안녕하세요. 이시라옷입니다. 네, 오늘도 잠깐의 방송 사고가 있어서 오디오가 녹음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또 똑같은 내용을 녹화를 하게 됐네요. 네. 자, 오늘 이제 3단원의 두 번째 내용, 그 다음에, 네, 3단원의 컴퓨터도 말을 안 들어요. 자, 3단원의 두 번째 본문 우리 계속 배워보고요. 그 전에 앞서서 성어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어는요, 우리 이제 몇 개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웠던 성어들 필기해 두셨다면 필기해 둔 성어들을 가지고 네, 필기해 둔 성어들을 가지고 우리 나는 이 성어들로 뭘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아니면은 이제 영상 속의 성어들 보면서 요 성어를 가지고 응용을 해야겠다라고 꼭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 배울 성어는요. 바로 요 아이입니다. 取长补短, 取长补短이라는 아이예요. 자, Q 발음이 어떻게 됐었죠? 중국어로? GTC 발음에 치 발음이 됐었죠. 그래서 퀴역 발음이 아니라 치 발음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에다가 우가 들어가나요? 아니면은 유가 들어가나요? 네, 찌치시 발음에 유가 결합하게 되면은요. 위에 있는 땡땡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가 아니라 유 발음이 되겠습니다. 자, 취라고 발음하고요. 우리 요 성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취는요. 취하다, 같다 라는 뜻을 가진 아이예요. 뭐를 가질까요? 장 하면은 길장자가 되겠습니다. 길장자 뭔가 번체로는 되게 이제 획수가 많은데 단체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써요. 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또 어떤 단어에서 쓰여요? 장점이라고 할 때 우리 뭔가 장점, 단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서의 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장점을 취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요. 보충하다, 보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하면은 짧을 단자예요. 그래서 취장보도안 하면은 얘는 짧을 단자라기보다 단점의 단이 되겠죠. 그래서 장점을 취하고요. 단점을 보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어떤 데 쓸까요? 보통 자기계발, 뭔가 자아발전 이런 거를 할 때 나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겠어 라고 많이 활용하죠. 화장을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피부는 괜찮아요. 피부는 괜찮아요. 그래서 피부 좋은 거는 좀 취해요. 하지만 뭐가 가장 힘이 딱 들어간 것 같아요? 눈이죠. 네, 선생님은 눈이 컴플렉스예요. 눈이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눈이란 요 단점을 보완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화장에도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의 장점과 단점을 여기에 비유를 해서 이제 나는 뭔가를 취하고 무엇을 보완하겠어 라고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이제 여기 있는 취하다와 보완하다라는 동사를 바꾸어줘도 괜찮겠죠. 그래서 취장보도안을 활용해서 여러분 성어를 생각을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배운 성어들 중에서 딱 하나만 취해서 본인의 성어로 바꾸면 되니까요. 이제 잘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 면접 중국어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면접 중국어는 우리가 이제 모든 문장을 배웠습니다. 그쵸?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장 뭐예요? 我是韩国人. 我是韩国人이라는 문장도 우리 배웠어요. 여기에서 오류 발견했나요, 여러분? 자, 우리 한어병음을 표기할 때 대문자로 쓰는 거 뭐가 있다 그랬어요? 문장의 맨 첫 글자 그거를 이제 대문자로 쓰고 또 성과 이름의 성과 이름의 맨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고 또 뭘 대문자로 쓴다 그랬나요? 고유명사, 나라, 지명과 같은 고유명사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다 그랬죠. 그러면 한국어는 한국은 나라 이름이잖아요. 고유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로 바꿔줘야 돼요? H 이 부분을 대문자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은 여러분 다 캐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따라서 면접 중국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您好,我是板谷高中2年级的学生。我叫 여러분 이름 我是韩国人认识您很高兴谢谢
여기까지 이제 잘 외워서 암기해 주시고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您好，我是板谷高中2年级的学生，我叫程银喜，我是韩国人，认识您很高兴，谢谢.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만나서 쫙 유창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계속 연습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제 이어서 교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바로 오른쪽 페이지죠. 1, 2, 3번 오늘 한번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 他是哪国人이라는 문장이에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죠? 他, 그는요, 是, 뭐뭐는 뭐뭐다. 哪国人, 각각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他是哪国人, 그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라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국적을 묻는 표현으로요. 나는 어느라는 뜻을 가진 의문사입니다. 의문사 또 우리 배운 거 뭐 있어요? 什么, 什么를 배웠었죠. 어떤 문장에 쓰였어요? 你叫什么名字? 너 이름이 뭐니? 你叫什么名字? 라고 물어볼 때 什么라는 의문사를 우리 썼었어요. 자, 그래서 의문사 두 가지 배웠습니다. 什么, 나, 이 두 가지예요. 예문을 한번 볼게요. 你是哪国人? 他是哪国人하면은 타 하면은 그라는 뜻이니까 그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가 되지만 你, 당신을 여기에다가 써주면 你是哪国人?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의문문이 되겠죠. 자, 대답을 보면은요. 我是美国人. 我是美国人이라고 얘기를 해요. 美国 하면은 어디예요? 미국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발음이 유사해요. 잘 외워질 수가 있겠죠. 我是美国人. 美国도 역시 삼성 뒤에 몇 성입니까? 이성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美国, 美 낮춰 부르는 반삼성이 되고요. 뒤에 고 이렇게 연결해서 美国라고 발음해 준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미국인입니다. 라고 발음할 수가 있게 됐죠. 보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라 혹은 지역 이름과 같은 고유명사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씁니다. 미국은 美国에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이름이기 때문에 맨 첫 글자를 대문자로 M을 대문자로 쓰셔야 되죠. 다음에 베이징은 어디예요? 네, 중국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북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외래어 표기법에 의거해서 우리나라의 외래어 표기법에 의기하면은요. 이제 한자를 그대로 북력 북에다가 수도경 이렇게 해서 북경 이렇게 읽어주기보다는 그 나라의 발음을 좀 차용을 하는 그런 언어를 써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북경보다는 베이징이라고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베이징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여기에서 역시나 뽀, 발음을 바로 대문자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 외에 우리가 하나병음을 표기할 때 대문자로 표기해야 되는 거 뭐가 있었어요? 문장의 맨 첫 번째 글자 니하오에서 느어 발음을 반드시 이제 대문자로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과 이름의 맨 첫 글자 성의 맨 첫 글자만 써주는 것도 아니고 이름의 맨 첫 글자만 써셔도 안 됩니다. 성과 이름 둘 다의 맨 첫 글자 정인씨, 성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씨 부분을 대문자로 쓰셔야 되고요. 인씨의 영성모 이 Y 부분도 대문자로 쓰셔야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제 과제란에 我叫 뭐뭐뭐라고 아주 잘 이제 과제를 완성해 줬는데요. 대다수의 친구들이 아직도 성과 이름의 맨 첫 글자를 소문자로 쓰는 오류를 범했어요. 앞으로는 이제 반드시 성과 이름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써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방금 전에 배웠어요. 나라, 지역 이름 등 고유 명사의 첫 글자는 한국어에서 H를 대문자로 쓰는 것 같이 대문자로 표기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도 까먹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꼭 하나병은 대문자로 표기해 주세요. 자, 2번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장. 他是韩国人. 他是韩国人 하면은 무슨 뜻이었나요? 他, 그는요, 是, 뭐뭐예요? 한국인, 한국인입니다. 라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시는 A는 B다, 뭐뭐는 뭐뭐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라 그랬었죠. 부정형은 뭘 넣어주면 돼요? 안을 불자, 뿌,
뿌를 넣어서 뿌시라고 발음을 해야 되나요? 네, 뿌는 사성이죠. 이 뿌가 뒤에 있는 뒤에 사성이 오게 되면은 몇 성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이성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뿌시가 아니라 뿌시, 뿌시라고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문에 보면은 우리 새로 알게 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外国人, 外国人. 外国 하면은 외국이라는 뜻이에요. 외국은 어떤 고유명사나 지명이 아니기 때문에 소문자로 이렇게 써주십니다. 그쵸? 그는 외국인입니다. 어떤 문장이 만들어지나요? 他是外国人. 그는 뭐뭐예요? 외국인.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는 외국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정형인 뿌를 넣어준다 그랬어요. 어디에 넣어줘야 돼요? 주어와 동사의 사이. 이 뿌는 부정부사이기 때문에 부사라는 아이들은 주어와 동사의 사이에 보통 오게 됩니다. 그래서 타, 주어, 시, 동사 이 사이에 뿌를 넣어서 타, 不是外国人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他不是外国人, 그는 외국인이 아닙니다. 자, 우리 부사 배운 것 또 하나 있어요. 뭐뭐도라는 뜻에 무엇이 있었나요? 예, 예라는 아이 기억하나요? 我也很高兴, 나도 매우 기뻐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예가 어디에 들어갈까요? 그도 외국인이 아니에요 라고 할 때 그도이기 때문에 어디에 바로 들어가요? 주어에 바로 뒤에 들어가게 되죠. 他也不是外国人, 他也不是外国人이라고 뭐뭐도라는 뜻의 예가 뿌보다 먼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사의 위치 그리고 부정형으로 바꿔줄 때 뭐를 어디에 집어넣어야 되는지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보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은 손기정 선수라는 분인데요. 일제강점기 때 계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실 것 같아요? 이분은 마라톤 선수셨어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이름으로 참가를 할 수 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분은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을 뛰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승을 거머쥐시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기쁜 표정이 아니라 어떤 표정이에요? 좀 뭔가 슬픈 표정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자신이 받은 월계수를 가슴에 이렇게 두고 가리고 있어요. 가슴에 일장기를 가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매우 슬프셨겠죠? 이분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 뭐였을까요? 저는 일본인이 아니에요. 저는 한국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나는 한국인입니다.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我是 한국인은 뭐였어요? 그렇죠. 한국인이라고 발음하게 되죠. 한국 역시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H를 대문자로 써주셔야 됩니다. 我是韩国人이라고 잘 적어주셨기 바랍니다. 자,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어떤 문장이에요? 他也是韩国人吗?他也是韩国人吗?他 그녀 也是 또 뭐뭐입니까? 한국인, 한국인입니까? 라는 그런 문장이에요. 그녀도 한국인이에요. 자, 여기서 마를 빼면 뭐예요? 他也是韩国人. 他也是韩国人. 그녀도 한국인이에요. 라는 그런 평서문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마를 붙이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의문문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의문문 만드는 거 두 가지 방법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什么, 무엇, 혹은 나, 어느 라는 요 뜻을 가진 아이들을 뭐라 그랬어요? 의문사라고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의문사, 의문문을 배웠습니다. 什么나, 나를 활용한 의문사, 의문문이에요. 얘네들은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하면 이제 어느 나라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라고 해서 나의 이름은 뭐야?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평서문에 마를 붙이는 요 의문문의 경우는요. 대답이 어때요? 응, 아니, 요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문을 한번 보기 전에 일반적으로 什么나, 나 같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왜요? 의문문이
양식이 다르잖아요. 그쵸? 얘도 의문문을 단독으로 만들 수 있고요. 마도 따로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什么나 나와 같은 의문사와 마는 일반적으로 같은 문장에서 쓰이지 않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他是学生吗?他是学生吗?他是学生,学生이 뭐였어요? 학생이라는 뜻이었죠. 我是南固高中 2年级的学生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는 학생이다는 他是学生인데 여기 뒤에 마를 붙여서 그는 학생입니까? 라는 문장을 만들어줘요. 네, 뭐라고 대답해요? 是라고 할 수 있죠? 아니요, 不是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너는 이름이 뭐니? 응, 이렇게 대답할 수 있나요? 없죠.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아니, 이렇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의문문 양식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대답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는 학생입니다. 라고 보충을 해주죠. 他是学生, 그는 학생입니다. 아니요, 는 뭐라고 하죠? 不是가 아니라 不是라고 이성사성으로 해준다 그랬어요. 아니요, 他是老师, 그는 선생님입니다. 老师는 선생님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우리의 과제예요. 오늘의 과제는 중국에서 의문문 만드는 두 가지 방식을요. 예와 함께, 예시와 함께 써주세요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의문사로 의문문 만드는 방법, 그리고 평서문 뒤에 어기조사 마를 붙여서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써주셔야 됩니다. 제가 방금 답을 다 말해드렸네요. 그쵸? 자, 확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라는 그런 문장이에요. 요거 1, 2번 둘 다 우리가 방금 배웠던 의문문 두 가지를 활용한 문장이에요.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요? 어느 라는 뭐가 들어가게 될까요? 의문사 나가 들어가게 되겠죠. 你是哪国人?你是哪国人?이 어느 나라 사람이니? 라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는 중국인이니? 그는 중국인이다 라는 문장에 이니? 라고 물어보는 의문조사가 붙겠죠. 어기조사가 붙게 되죠. 그는 중국인이다. 뭐라고 합니까? 他是中国人인데 이 뒤에다 뭐가 들어가게 돼요? 의문조사, 어기조사, 마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他是中国人吗? 그는 중국인입니까? 라는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를 활용한 의문문, 그리고 什么나 나를 활용한 의문문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알게 됐죠?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도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단어를 읽고요. 어느 나라인지 생각해 보래요. 첫 번째 단어, 이다리라고 발음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이다리, 뭔가 발음이 비슷해요. 뭘까요? 이탈리아가 되겠습니다. 이탈리아, 이다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단어 한번 들어볼게요. 德国는 어느 나라일까요? 떡국일까요? 자, 답은 독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제 그 개화기 때 법국 막 이렇게 독일과 프랑스를 덕국, 법국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 이름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도 그 나라에서 쓰는 언어라든지 아니면은 영어라든지 이런 거를 들여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라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발음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이름도 앞으로 조금 더 많이 배울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의 과제도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大家都辛苦了，再见。